인공지능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사회복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 강의에 쓰는 교재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한 6, 7년 전의 얘기인 것 같고, 요새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자기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게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고,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이외의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챗 GPT라는 2023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화두였죠.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 다음에 최근에 출시된 구글의 바드와 더불어서 자, 챗 GPT,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쯤에 아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스타일의 이제 인공지능 언어 모델까지 합하면 아마 이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 우리 일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미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전자정부라든가 뭐 이런 요새는 이제 플랫폼 정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곳에서 그 기본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뭐 반복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지속성이 있어, 이런 얘기가 역시나 그 인공지능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자, 뭐를 물어볼지를 알아야 된다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물어보면 이상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맥락을 인공지능 언어가 이게 너무 뜬금없이 뭐 A를 물어봤다가 갑자기 Z를 물어봤다가 이렇게 그 중구난방으로 물어보면은 답변의 어떤 그 일관성이라든가 구체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꾸준하게 사회복지 쪽에서만 계속 물어봐가지고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좀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있다가 또 내가 다른 게 갑자기 궁금하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로 물어본다 그러면 계속 과학기술로 이렇게 쭉 물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질문의 범위 또는 질문의 분야를 일관성 있게 물어보면,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물어보면 이제 챗 GPT 입장에서 맥락을 고려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라고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챗 GPT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잘 물어봐야 좋은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제 지식이 부족할 때는 이제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하나씩 범위를 좁혀서 물어보는 방법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그럼 그 답변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나온 답변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해서 반복적으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묻는 방식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답변들도 있고요. 최근에 해본 거는 그겁니다. 뭐 영어로 우리가 시, 소설, 수필할 때 시를 지어달라고 해서 시를 지어주고요.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죠. 이거를 과거의 영어 단어, 우리가 옛날 고자 써가지고 고어, 옛날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영어 언어를 자, 한 100년 전 영어, 뭐 150년 전에 영어 단어로 영어 단어가 저도 모르는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엄청난 그 기술이 있구나, 그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언어에 관련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글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키보드를 통해서 글로 입력을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은 저한테 글로 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적을 수만 있으면, 또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적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이제 좀 더 의미,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챗 GPT가 거기에 맞게끔 잘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물어봐야 된다. 잘 물어보지 못하면 동문서답하는 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단어는 이제 그 아무래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장기 거래, 그러니까 이게 롱텀의 장기일 수도 있잖아요. 뭐 단기, 중기, 장기 할 때 장기 거래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아주 나쁜 표현으로는 이제 인간의 신체를 거래, 뭐 우리가 뭐 간, 뭐 그다음에 콩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인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형태의 거래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를, 우리나라 단어를 쓰고 바로 옆에다가 원어, 영어면 영어, 이러면 이러를 써서 같이 이렇게 써서 물어보면은 챗 GPT가 명확하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만 물어봤을 때 오해가 있거나 답변이 좀 이상하게 나오면 우리나라 단어, 그 다음에 영어, 우리나라 단어, 일본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입력을 해서 물어보면 아주 정확한 표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뭐 챗 GPT 등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사람이 이제 또 가끔은 그 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리 저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하죠. 내가 지금 뭐 이상한 질문을 하려고 한다. 그럼 보통 챗 GPT는 아무거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진짜 이상한 질문을 해요. 아마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은 아마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면은 뭐 챗 GPT 입장에서 이거는 뭐 법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거는 무슨 뭐 어디에 협약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단어를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챗 GPT 나름대로도 뭐 답할 수 없는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이제 각 회사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나한테 맞게끔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개별화라 그러죠. 커스터마이즈라 그러는 거. 그 커스터마이즈의 개념을 가지고 좀 이번에 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좀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특히나 그 2023년도 이제 10월 달쯤 되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취업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챗 GPT 등에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쓴 자소서를 입력하면 이제 잘 문장을 다듬어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30만 명, 40만 명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시에 그 자기소개서 그 내용을 입력을 하면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인공지능은요. 그러면 내년쯤에 2024년도 3월이나 2024년도 10월쯤에 자기소개서를 다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은 뛸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도 수많은 사람의 그거에 대한 답변에 또 최적화가 될 거 아닙니까? 자기도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뭐 이른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내년에 또 물어보면은 또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된 상태로 답을 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유행에 또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 면접, 이제 우르르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12월 달쯤 되면은 뭐 새해 예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많이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신종 전염병이나 감염병 나타나면은 또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저절로 학습해서 답변을 할 텐데,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그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아주 많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얼마나 잘 물어볼지, 이게 너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너무 모르면 못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물어볼 수 있는지 그 질문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